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김태우의 청와대 에피소드, 영업실적 올리는 방법,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김태우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이 이거 정말 영업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입니다. 제가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영업직이거든요. 정보 한 건 뭐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 수집 건수를 위해서 과거 검찰에서는 실적을 매겼습니다. 뭐 업무 성과를 평가하려면 인사 고과를 매기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업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비애가 많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사람 앞에 창의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에피소드와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 수집 업무를 접하게 되었을 때요. 그 부서의 선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큰 부패 이거 확인할 만한 그러한 정말 큰 정보를 최소한 석 달에 한 건은 가져와라. 그거 참 의무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건은 한 두 페이지짜리 동향 정보를 의미 있는 비리 동향 정보를 만들어 와. 딱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무감이 딱 들면요. 책임감이 딱 들면요. 제가 좀 성격상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꼭 보험사 영업사원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판매사원,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사원 똑같습니다. 잘 팔면 돈 벌고 못 팔면 쫓겨나는 겁니다. 자존심 다 깨지고 뭐 떨려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있던 이 검찰 조직은요. 전부 다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진 그런 분들이거든요. 수사할 때는 사람 심경을 잘 다뤄가지고 자백도 잘 받고 분석도 잘 해가지고 조서를 잘 만들고 그래서 뭐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다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조사한 사람이 갑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 수집 업무 이것은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 분야는 한마디로 을입니다. 을. 오히려 뭐 아부할 때는 아부 잘하고 뭐 그런 자리거든요. 수사를 잘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보 업무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완전 멘붕이 옵니다. 실적 하나도 없이 움츠려 있다가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실로 복귀합니다. 저 그런 분들 여러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검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에서 유를 쌓는 업종이라서 어렵고 마음의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악을 척결하는 큰 첩보를 얻는 누군가를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업이라면요. 더더욱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나름 중수부 출신인데 이제 수사 안 하고 뭐 영업을 하려니까 뭐 정보 수집을 하려니까요. 우리 또 하면 잘해야 되는 책임감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와, 석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뉴스에 크게 나올 걸 어떻게 만들지? 야, 그런 비리를 어떻게 찾지? 일주일에 한 건 또 숙제가 있네? 아, 이거 어떡하냐?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제가 선임들한테 그 영업 실적 건수 이야기를 들은 바로 딱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뭐 만날 사람이 없어서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 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저의 휴대폰을 뒤져봤습니다. 연락처를 뒤져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뭔가 이러한 업무로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엑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가 선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제가 원하는 걸 그분들한테 조금 전달을 하고 싶어서 홍보를 하고 싶어서 그분들을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명씩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4명씩 만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고 정리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도움을 줘요. 어떤 자료를 받아요. 근데 분석 결과 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꽝인지 아닌지는 자료를 분석해보고 나름 검증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4명 만나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매일매일 빠짐없이요. 아무튼 저는
하루에 점심 약속 1번, 저녁 약속 1번, 심지어 저녁을 2번씩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티타임 2번.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30일 동안요, 하루에 4명씩 한 달 만에 그 120명을 다 만나버렸습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술이었고요. 잠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서 휴일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서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피곤해서 입술이 터지고 심지어 코도 구쿨었습니다. 너가웃이 되어서 사우나 탕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딱 드는 생각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사람 만나서 120명을 만나서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범죄 정보 한 건 주세요 이랬겠죠? 이거 완전히 처음에는 완전 거지같이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범죄 정보 한 푼 주십시오. 속칭 정보 구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의 만 8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 120명 중에서요, 저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 판단이 빨리 들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완전히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점심 약속, 저녁 약속은 그대로 진행했고요. 그 비는 시간에 제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던 그 티타임 2번요, 이걸 빼버렸습니다. 이거 무작정 선배나 지인들 찾아가서 차 한잔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 혼자 조용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자아가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저와 함께 제가 1인 2역이 되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1인 2역의 회의를 한 겁니다. 야, 태우야, 이거 뭔가 하나 얻긴 했는데, 이거 택도 없는 소리 같은데, 이거 누가 한마디 해주긴 했는데, 이거 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제가 또 다른 태우가 돼가지고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상한 사람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결론을 낸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거는, 이 정보 구걸은 정말 잘못된 거다.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 과거에 내가 중수부에 있을 때 범죄정보과로 갔던 선배가, 보통 고참이 범죄정보를 빠지거든요. 그 선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야, 범죄정보 한번 주라. 밥 한번 사면서요. 그러면요, 과연 그때 내가 한 건 줬는가? 안 줬어요. 주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정보도 없었고, 조사할 때는요. 그래서 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건 달라는 얘기 듣는 순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선배 안 만나고 싶어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건 달라고 하는 거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도 못하는 거 남보고 내 일을 대신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걸해서 거저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 반면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아, 이거 이제 앞으로 통으로 그냥 내 일을 통으로 맡기면서 이거 대신 해줘. 한 건 줘.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먼저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먼저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명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제가 말할 기회가 크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랑 어떤 사람이 단 둘이 만날 때에는 이 기회인 거예요. 그때에는 제가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을 내가 설득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실제로도 속칭 대부분 제가 꼬셨습니다. 국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맑은 사회를 만들자. 이러한 정말 교과서적이고 전공법을 쓰기도 했고요.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제가 오를 만져주면서 그렇게 설득을 하기도 했고요.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런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노력, 그러한 방법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얻으면요, 그 단서를 가지고 제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활용을 해서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즐을 맞춰가는 거죠. 자, 통으로 한 건 달라고 하고 없으면 말고, 이거는 정말 미련하고 정말 성의가 없는 거죠. 지도 못하는 걸 대신 해달라는 거니까 얼마나 성의가 없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것은 또 이겁니다. 이 사람한테 나도 못하는 걸 해달라, 이거보다는 그 사람이 쉽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 사람의 주특기와 장점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 건 달라면 못 해주는데, 너 그거 전문가지, 이거 뭐냐? 하면 그냥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제가 만난 사람마다 장점을 살려서 그것을 저는 얻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정말 쉬운 겁니다. 즉석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역지사지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해서 얻었고, 그것을 모아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제가 그 사람 만날 때 한 푼 줍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재밌게 만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하고, 그리고 뭐 식사 맛있게 하고요, 차 마시면서 담소 즐겁게 하고요. 그렇게 멤버십만 잘 쌓아두면요, 그 다음날에 제 이메일에요, 범죄 정보가 와 있어요. 저는 나중에는 그렇게 범죄 정보를 차고 넘치게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 쌓였을 때에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거 첩보 양식을 아예 써줘 버릴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런 적은 없고요. 그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을 만나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말해준 그 좋은 정보를, 그걸 뭐 그때그때 앞에서 받아 적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거기서 받아 적고, 이러한 하수 같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과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하고요, 내일 메일로 나한테 방금 얘기해준 거 좀 써주라, 이렇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노력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냥 앉아있는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머리를 굴리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게 진정 성실한 것이다. 항상 고민을 해라. 연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턱대고 열심히 120명 만났던 거요, 그게 사실은 헛수고가 절대 아닙니다. 자, 남들은 하루에 1명, 2명 만날 거를 저는 쉬지 않고 2배, 3배 이렇게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저는 한 달 만에 그 120명을 다 만났고, 그 결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남들보다 아주 빨리 느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 다녔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그걸 깨달은 거죠.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요, 뭐 한 달 만에 120명 만난 게 아니고 6개월 만에 120명 만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6개월 만에 120명을 만났다면요, 저는 그 6개월 뒤에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무식한 방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6개월 뒤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6개월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범죄정보과에서 일 잘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6개월 동안 실적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이미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머지 6개월도 별 볼 거 없어요. 이제 시작인데 해봐야 한두 건 아니겠습니까? 없거나 한두 건 낸 것도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년간 한 건, 2건 내지는 그마저도 무의미한 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실적이 미미하니까 퇴출이죠. 자, 그리고 이미 6개월간 의기소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이 떨어져서 나머지 6개월도 의기소침해서 실적이 더 안 나와요. 그렇게 나머지 6개월도 의기소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1년간 실적이 미미해서 다른 부서로 그냥 사실상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한 달 만에 120명을 만났다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단순 무식했지만 빨리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깨달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무식한 성실도 불성실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은 망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창의적인 노력까지 곁들여 준다면 그 사람은 에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영업 실적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간 업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사원들에게도 분명히 통합니다. 상대방이 간지러운 것이 뭔가 이것을 먼저 긁어주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도움을 받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뭐 하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영업 한 건 필요하지. 범죄 정보 한 건 필요하지. 그거 혹시 내가 딱 캐치하면 바로 알려준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먹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시면 영업 실적이 많아질 것이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고민하시고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서 술술 잘 풀리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